부산외대 안태환 교수님께서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성과 한계 그리고 시사점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은 문학을 전공하셨고 중남미에서 오랫동안 직접 참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자, 시간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의 HK 연구교수로 있는 안태환입니다. 제가 2000년에 남미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이죠. 작년 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한 9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데 저한테 발제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주노동당의 창당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발제하기 전에 브라질 상원 에두아르도 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참 저로서는 편하게 얘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언론은 물론이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 같은 진보적인 매체에서도 라틴 아메리카의 움직임 한 수십 년 전부터 움직임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는 세계사회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간헐적으로 세계사회 포럼이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거기서 열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시사적이고, 또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하면 94년에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사파티스타 운동 얘기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움직이고 브라질까지 또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룰라 정부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정부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오늘 발제를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좀 곤혹스러웠던 것은 그 주제가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 얘기하기 전에 라틴 아메리카의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맥락으로 깔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발제문의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국내에 아직 출판 안 됐고 모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토니오 네그리의 글로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 사회운동가 브라질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인데 그 책에서 많이 힘입어서 제가 이 발제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라틴 아메리카 현재 움직임은 각각의 몇몇 나라의 일국의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급진적인 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상호 연대와 상호 의존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어떤 한국의 인사께서 인터넷 매체에서 룰라 정부하고 차베스 정부를 온건과 급진의 프레임으로 글을 썼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타당한 지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라틴 아메리카 현재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기에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시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호 의존의 맥락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 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제대로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근대성, 신민성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본 주제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91년, 정확하게 하면 91년에 페루의 사회학자인 안니발 피아노의 논문을 시작해서 인문학자와 사회학 학자들이 범학제적 방식으로 특히 안데스 지역 국가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그 다음에 그 지역 출신의 미국에 있는 학자들 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근대성이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492년에 라틴 아메리카 정복으로 인해서 근대성이 시작됐고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즉 임마누엘 왈레스테인의 문제의식보다 더 깊이 나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신론적 단절도 있었고 또 91년에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90년도는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대규모 거리 시위를 통해서 그 당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에콰도르 정부를 거의 정복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사회운동이 있었고, 이와 같이 세 가지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상호적 맥락,
그다음에 인식론적 단절, 그다음에 사회운동의 그 전에 사회운동과 성격이 다른 어떤 부상, 이런 것 세 가지 팩터를 이해하시면서 베네수엘라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페이지에서 그 뒷북 25페이지 뒷부분에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핏 간과하기 쉬운 게 그들의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은 멕시코 독립 200주년, 멕시코 혁명 100주년입니다. 물론 그 브라질 경우에는 독립하면서 제국으로 시작됐고 대부분의 스페인어를 쓰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공화국으로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그러면서 곧바로 내전 들어가고 폭력적 혼란과 엄청난 모순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도 의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상권 분립 민주주의가 벌써 19세기 초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퓰리스트 얘기도 사실은 물론 제가 전공의 사회과학의 전문적인 그 지식이 짧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계급투쟁의 시각만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굳이 어떤 학자 이름을 인용을 한다면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어떤 문제제기, 그 포퓰리스트의 문제제기를 좀 더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이해되지 않나,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포퓰리스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브라질 상무위원께서도 그 빈곤계층에 대해서 기본소득제까지 나가게 된 가장 출발점은 사실은 1930년대부터 시작했던 브라질 바르가스 정부의 포퓰리스트 정부에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여러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다 그랬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럼 그 26페이지에서 26페이지 맨 밑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민주주의라고 제가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은 베네수엘라보다도 볼리비아를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볼리비아 2006년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아이마라족 원주민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는 라틴 아메리카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 같은 놈 하면 욕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원주민 출신이 대통령까지 된 것은, 즉 원주민들까지도 가장 사회계층적으로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억압받았던 그들도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은 일국의 한 정부의 뭐 좌파에서 중도 좌파, 뭐 중도 우파 정부의 어떤 정부의 변화를 넘어서서 라틴 아메리카 9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고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렸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봐주시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 그 자유주의적 시각의 학자들은 베네수엘라는 예외주의다 이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형의 흐름이 일반적인 라틴 아메리카 흐름과 상당히 틀리다는 걸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됐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담론에서 많이 소개된 punto fijo 체제라는 것이 코퍼러티즘적인 그런 어떤 타협적인 체제고 양당 보수 세력의 어떤 권력 독점으로까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기보다는 이들 두 정당이 약간은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정부들입니다. 그들 정부가 이미 1958년부터 1998년 차베스 집권까지 거의 40년간 그런 모범적인 의회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했던 나라지 그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칠레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 같이 70년대, 80년대 초까지의 군부 독재의 민주주의 단절을 겪지 않았던 나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항상 4위 내지 5위 정도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서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이미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에 80년대부터 다양한 좌파적 사회운동 세력과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요구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좌파 세력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를 총체적 민주주의 요구했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국가개혁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의 심층화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심층화가 베네수엘라 정치 지형을 진보 쪽으로 가는데 이미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부터 트랙을 깔아놨었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